내가 이 집을 산 거가 89년에 이 동네가 영동 1단지라고 다 70평 단위 집정사집 타운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을 그 근대문화재가 될 만한 건데 불란서집이라고 그랬어, 집장사들이. 그래서 반 지하로 내려가고 펜트하우스 있고 해서 아주 그 행복해 보이는 그 집들이었죠. 근데 그 집이 그게 70년대에 진 집이니까 수리를 하려 하는 것보다는 빚을 내서라도 새로 짓자. 그래가지고 승효상 씨한테 전화를 했죠. 그때 김수근으로부터 독립하고 TSC라고 처음 문 열고 첫 주문을 받은 거야. 그 다음엔 나는 좋은 클라이언트가 되고 싶었다라는 건축 문화에다가 글 쓴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아무튼 건축가가 자기가 마음대로 질 수 있는 지어보는 기회를 주는 것이 컨피던스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좋지만은 나도 또 내 생각을 뛰어넘는 공간이 나오니까 그대로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지은 거예요. 용준 교수님이 지금은 뭐 베스트셀러를 뭐 수없이 많이 저작하시면서 돈이 많으시지만은 그 당시는 책이 출간되기 전이라서 가난한 학자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돈에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저도 별 일이 없을 때고 뭐 싼 집을 왜 못 짓느냐고 그건 편견이라고 하고 제가 해보겠다고 해서 시작이 되었죠. 우리는 그때 네 식구가 살고 있고 또 부모님도 와서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생활 조건만 얘기한 거였고, 그리고 내가 미술사가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 사업가의 집을 짓는 거하고 다를 거 아니겠냐. 그렇다고 해서 한옥에다가 양옥을 입히는 거를 나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현대를 살아가는 삶을 뼈대로 하고 전통의 분위기를 갖는 걸 가져달라. 그 말을 줄여서 동도서기보다는 서도동기가 난 더 좋다, 그렇게 얘기했죠. 거의 뭐 저한테 뭐 맡기다시피 했어요. 그렇지만 한국 미술사를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소위 한국적 이런 것에서는 조금 설계의 의의를 갖다가 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유 교수나 나나 같이 이제 공유한 그런 어떤 사실이니까 그 입장에서 설계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에게 맞는 주거의 양식이 무엇일까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고, 한국적이라 그러면은 다시 나는 윤리 관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표현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공간의 조직이 긴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70평이라고 하는 작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마당을 3개나 이제 둬서 그 마당을 먼저 설정하고 그 마당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집을 갖다가 이렇게 둘러싼 게 수졸당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이 사실상 디귿자 집으로 저쪽에 사랑방이 건물에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방이고 거실 2층으로 올리는데 이 집이 향이 남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집이 어두울까봐 승효상이 이쪽 서쪽 창을 2층을 없앴어요. 마당을 요 가운데 있고 헛담을 질러가지고 사랑채 마당하고 저 뒤에 장독 마당으로 셋으로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잘게 쓸어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그 개념은 한옥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을, 사랑방 개념과 안방 개념을 갖고 있었고, 이 집에 이 헛담을 지른 것이 사람들이 전통을 살리는 무슨 가구처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집에서 전통을 살렸다고 하는 거는 이 헛담보다도 공간에 그 사용하는 그 동선이라든지 또 생활 속에서 한옥이 갖고 있는 불편함과 편리함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점이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게
그렇게 설계를 해달라고 이야기는 하셨고,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저를 갖다 존중해 주셨으니까 간섭을 하기 싫어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설계를 마치고 시공자를 선택할 때 두 가지 견적을 갖다가 드렸는데, 오히려 좀 비싼 견적을 선택을 하셨어요. 비싼 집을 선택하는 게 이게 재료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약간 이외였지만은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다가 했죠. 그때 여기 이 마루 온돌이 그때 이건 마루가 안 나왔어. 그래서 노르웨이제 처음으로 이 온돌 마루 나왔는데 이건 1,00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나보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거는 그 마루 온돌로 하라고. 그래서 그때 깔았는데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이쁜 거 없을걸? 사랑방은 그 한옥이 갖고 있는 여러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툇마루에 갖고 있는 편리함인데, 우리 툇마루가 갖고 있는 정서, 그게 아주 잘 반영돼서 밤중에 좋아요. 특히. 이 집에서 제일 그 포인트가 되는 그 위치가 이제 이 자리죠. 여기. 그리고 여기는 감나무에서 모노톤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감나무가 사계절을 잘 보여주거든요. 나뭇가지에서 단풍에서 과일까지. 그래서 그 감나무를 심은 거가 성공한 것 같아요. 이 집이, 이 뷰가 제일 그 아름답게 사진에 많이, 건축 사진에 많이 소개되는데, 수절당을 입구에서 쳐다보면은 그 대문이 이제 이게 창살로 되어 있잖아요. 투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간이, 밖의 공간, 이 문간 마당에 있는 공간, 그 너머의 공간, 벽 사이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너머로 장독대가 있는 마당, 이 마당이 이 일직선으로 연결 다 보여요. 이 다양한 마당이 보이는,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좋은 즐거움입니다. 안방에서 보면 이 마당이 또 투과해서 다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작은 짠에도 불구하고 그 마당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사는 사람의 삶이 풍부할까, 이걸 갖다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커의 말을 빌리면 자기의 존재를 구축하는 그런 어떤 이게 중요한 어떤 장치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가족끼리의 유대와 관계를 갖다가 서로 수시로 확인하고 사랑과 이제 친밀함을 갖다가 주고받는 그 입장이라 그러면은 항상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갖다가 한 거고, 심지어는 이 안방하고 거실하고 뭐 그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그거마저도 또 떨어뜨려 놓았죠. 최소한의 공동체인 집 뭐 거주 방식을 갖다가 굉장히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형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아직도 그 공간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시대 때는 더욱더 유효한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이제 내려온 그런 어떤 유전인자 같은 공간 형식이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도 유효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이 집을 30년, 거의 30년 동안 한 번도 안 고치고 잘 썼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고, 이용준 교수가 자기 이름 때문에도 울지 못하고, 또 이 집이 갖고 있는 건축적 그런 어떤 의미 때문에도 앞으로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 교수 생각도 저하고 일치한 게, 되도록이면 원형을 그대로 두자. 그리고 설비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최신으로 이제 바꾸자.
이게 큰 두 가지 원칙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자재를 좋은 거를 못 썼고 돈이 없어서 그것도 있었고 또 돈이 없어서 데코레이션 못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걸 다 고친 거죠. 그래서 우선 도배장판을 싹 갈아야 되는 거였으니까 가는 김에 벽지를 페인트로 바꾼다든지 천장을 올린다든지 목욕탕에 타일을 넣는다든지 이 샤시 망가진 거 수리하고 가장 크게 고친 거가 사랑방 공간의 문을 그때 설계를 시공하는 사람이 잘못 읽어가지고 가운데 기둥이 있었어요. 더 굉장히 답답했는데 그거를 이번에 쓸어버리고 옛날 문짝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다시 만들어냈어요. 이번에 리노베이션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그 돈이 절약하면서 아쉬웠던 거의 대표적인 게 이 창호예요. 이 창호가 럭키 하이샷이라고 하는 걸로 당시에 그 싸구려 아파트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샷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이건 창호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집은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주택도 아름답게 질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 이걸 이건 창호로 바꾸면은 본래의 가치가 떨어지고 일부 보수하는데 또 이거 보수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이건 지금 생산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지고 했고요. 이왕 지어놓은 반환경적으로 지어놓은 집을 고쳐서 오래 쓰는 게 굉장히 환경적인 그런 어떤 우리의 태도라고 나는 믿어서 헌집을 고쳐서 오래 쓰자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측면은 시집을 짓기 위해서 헌집을 허무는 것은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기억을 갖다가 이제 말살하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 헌집을 고쳐서 오래 쓰는 게 훨씬 문화적인 그런 어떤 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수천 년의 그런 어떤 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의 기억을 갖다가 이제 묻고 얹고 덮고 그런 상태에서 사는 삶의 삶이 얼만큼 역사적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 쓰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스스로를 역사적 존재로 느끼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러므로 더욱더 가치가 배가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전통 건축 속에서 마당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주제였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 게 이제 주졸당의 마당이고 여전히 그 마당이 있어서 주졸당은 굉장히 건강하죠. 근데 그런 류의 마당은 현대 건축 속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고층의 아파트에서도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집에 관한 관념이 오로지 부동산에 관한 관념이지 집이 내 존재의 근원적인 어떤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까닭에 전부 다 이제 쓸모 있는 기능으로만 다 채워져서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내가 김부식의 말로 거미불로 화이불치를 많이 얘기했는데 검소하면서 누추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그 미덕을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데 한편에는 화이불치가 더 멋있는 거 아닌가. 화려하면서 사치스럽지 않다는 것의 가치를 그거를 호화 또는 뭐 다른 걸로 계층 간의 위화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은 문화가 발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거미불로보다 화이불치가 중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배경이고 수단이니까 우리 삶이 도드라져 보이려 그러면은 그 배경이 되는 집은 굉장히 단순하고 사실은 존재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변화를 갖다가 어떻게 담는 게 느끼게 하는 게 또한 중요하죠. 수술당은 경우에는
뭐 사시사철을 제일 잘 밝히는 감나무 하나를 심어서 도심 속에 있지만은 항상 계절을 느낄 수 있게끔 뭐 해놓고 뭐 빛과 바람 아주 이 돛집이니까 늘 잘 통하게 만들었으니까 도심 속에 있지만 자연과도 다 교류하는 그런 집이 결국은 건강한 집이 될 겁니다. 나는 서울이든 시골이든 진짜 아키텍트가 짓는 이런 집이 대한민국에 많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 건축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기가 행복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면은 그 공간이 부담을 안 주면은 그 집의 의미는 그대로 사는 거죠.